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문제 7번으로 갑니다. 경정청구 기간이 다른 것은, 자, 우리 경정청구라는 것은 어떤 거였었죠? 경정청구라는 것은 과대신고 등이 됐을 때, 그 과대신고가 된 것을, 과대된 것을 고쳐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이 우리가 경정청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경정청구 기간이 다른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5년이 되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5년이 되고 어떤 특수한 사유가 후발적 사유가 생겼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세 조약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아니면은 소득 기준이 바뀐다거나 아니면은 판결이 있었어요. 재판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판결 사유가 후발적으로 발생이 돼 봐야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뭐 재판이 뭐 6개월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겠죠. 그 사유가 발생한 걸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하는 거고요. 3번은 이제 일반적인 경정 청구는 이제 5년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따라서 다른 거니까 3번이 되겠고요. 8번. 납부 의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는 납세 의무의 소멸 사유다. 예, 그렇습니다. 납세 의무의 소멸은 납부, 암기하셔야죠. 납부, 충당, 그 다음에 이제 부과의 취소, 그 다음에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 고지 사유로 중단된 소멸시효, 중단. 자, 시효가 중단됐어요. 시효가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됐으면은 어떻게 될까? 다시 처음부터 시효가 5년이 진행이 되는 것을 말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우리가 5년이 되는데 밑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법인세를 부정한 방법 포탈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10년이 아니라 답이 4번인데요. 자, 이때 제출 기간은 바로 신고 기간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거니까 과세 표준 신고 기한의 다음 날로 가자. 신고 기한에 다음 날로 간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날. 답은 4번. 그다음에 9번으로 갑니다. 자,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1번 전자신고는 인터넷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요. 2번 전자신고할 때는 그렇죠. 전송된 때 신고하는 것으로 본다. 예. 그 다음에 납부기간 만료일 10일 전에 납부기간 연장 신청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날로부터 10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때는 10일 된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보자. 자, 4번. 납부기한 이래 권한 있는 기간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가 됐어요. 압류가 되면 납부 연장할 수가 있을까요? 연장할 수가 없다 아니라 할 수가 있죠.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심판 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며칠까지. 자, 이의 신청, 심사 청구. 네, 이의 신청, 그 다음에가 심사 청구, 그 다음에가 심판 청구. 모든 우리가 조세불복은 90일 이내에 해줘야겠죠. 그렇죠? 답은 4번. 11번입니다.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게 거주자라는 납세의무자하고 비거주자 이렇게 둘로 나눠지고 있죠. 그래서 거주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국내 우리나라나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 모두 다 신고가 되는 거고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신고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거주가 됐으니까 1번 국내외 원천 소득 모두 다 납세를 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소득세는 개인 단위주의 원칙이라 그렇죠. 개인별 과세입니다. 3번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를 집니다. 자, 답은 4번인데 국적에 따라 판단한다? 아니요. 국적 불문입니다. 국적이 불문한다. 국적 안 따집니다. 네, 국적 안 따지고 판단하는 거죠. 오로지 주소지가 또는 거소지가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죠. 답은 4번, 12번입니다. 소득세법상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을 합산, 아니요. 분류과세죠. 분류과세. 2번,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분리과세니까 합산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얘는
분리과세라는 것은 원천징수 절차로서 납세무가 종결되는 과세 방식을 말한다. 자,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일용근로자 소득은 합산이 아니라 분리과세가 되는 거고, 주택임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아니라 무조건 분리과세가 아니라요. 임대소득은 우리가 2천만 원,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2천만 원 넘어가면 종합과세 되겠죠. 그렇죠? 자, 무조건은 아니고요. 답은 2번. 13번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해당하지 않는 것. 배당소득이라는 것은 이익이 생기면 이익을 분배하는 거. 이익을 분배하는 성격의 소득은 다 배당소득이라고 봐야죠. 이걸 나눠주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주식의 소각이나 감소로 얻는 거. 그러면 어떤 초과된 것은 배당을 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이걸 우리는 인정배당이라고 하죠. 인정배당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법으로 받은 잉여금의 배당. 이것도 우리가 배당이 되는 거죠. 4번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합니다. 자, 이거는 배당 소득으로 보질 않아요. 이거는 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우리 법인세에서도 이런 거 있었죠. 입금 과세가 되지 않는 의제 배당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요 1번 지문 좀 중요한 지문이 되겠죠. 본인에 대한 급여, 가사, 사조 쓴 경비는 경민정이 안 되죠. 그러나 가족급여는 경민정이 되죠. 가족급여는. 그 다음에 임대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과는 달리 일반적인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 우리가 상가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가 있는데 만약에 이분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다른 뭐 제조업을 한다. 그럼 제조업에서 적자라는 것은 근로소득이 많이 플러스가 생겼다. 서로 통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근연기, 입에 이런 순으로 통산이 되고 2월이 되는 건데 부동산 임대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가임대나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업무용 수용차를 매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매각을 기준으로 시기를 잡아줘야겠죠. 4번 사업소득 중에서 원천징수 대상의 소득은 없다. 네, 원천징수는 없긴 없는데 원칙적으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데 단 의료보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인적용역. 네, 요거는 우리가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거는 원천징수래요. 네, 이거는 원천징수를 합니다. 네, 답은 4번. 15번입니다.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상표권은 무형의 자산이죠. 무형의 자산으로서 감가상각이 될 수 있습니다. 2번 감가상각비 상각범위액. 자, 상각범위액은 한도액이잖아요. 범위액은 한도액이 됩니다. 범위액은 우리가 한도액이 돼요. 한도액이 됩니다. 자, 요 범위 한도액을 초과했을 때는 시인부족액이 있더라도 추인할 수 없다.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의 상각 부인액이 발생이 돼서 플러스 부인이 생기고 시인부족액 마이너스가 생겼다. 마이너스 100원, 여기는 플러스 뭐 200원이 생겼다. 그럼 이거를 2월에서 우리가 100원만큼을 송금으로 추인할 수가 있겠죠. 송추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3번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사업용 자산은 감가가 상각이 되지 않는다. 예. 시간의 지남에 따라 가치 감소되지 않는 게 뭐냐? 토지 같은 거 그러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시인 부족액은 상각 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충당이 되는데 마이너스 100원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상각 부인액 플러스 뭐 150이 생겼다. 이건 안 돼. 이거는 그냥 이걸로 세무 조정 없는 걸로 끝나요. 세무 조정 없는 걸로 끝나고 요거는 송금 불산입으로 끝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2번. 그다음에 16번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닌 것은 자 1번 실업급여 과세하지 않죠. 그 다음에 사내급식 밑줄 20만 원 상당 식사 및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입갱수당 발파 이런 거는 어떤 직원들의 복리 후생이니까 당연히 과세하지 말아야죠. 답은 4번
사용인이 회사로부터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아서 옵션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막대한 이득을 얻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추가 급여로 봐야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이 됩니다. 17번은 소득금액 계산이죠.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계산입니다. 그러면은 틀린 것은 1번. 사업소득, 근로소득에 있는 거저 행위 또는 계산이 밑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세금을 부당히 줄였을 때는 계산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부당 행위 계산의 부인규정.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다. 자,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시가보다도 저가로 우리가 양도가 되거나 고가로 양수가 되거나 그렇죠? 이랬을 때 이걸 인정하지 않겠다. 다만 이거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은 조작이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자라든가 뭐 배당이라든가 근로 얘네는 뭐 경비 가지고 장난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경비 인정 받을 만한 게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얘네는 근로소득은 아닙니다. 답은 1번 부당행위 계산 부인 조건을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세조약의 상대국과 당국 간의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 합의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과세.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사업해서 돈 번 것이 있고 이 아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당연히 구분 계산을 해줘야죠. 구분 계산을 하자. 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나눠서 공동사업장별로 하자. 네. 8번 갑니다.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인정되는 소득, 이거 중요하죠. 자, 정답은 1번 기타. 기타 소득은 굉장히 경비인정 제도 발달돼 있잖아요. 수익금액이 뭐 60%다. 굉장히 발달돼 있는 제도죠. 하지만 이자, 연금의 이런 금융소득이나 이자 배당의 금융이나 연금은 없습니다. 다만 연금소득은 이제 연금소득 공제 규정이 있죠. 그걸 이제 실제 발생된 경비로 하지 않고 필요 경비적 공제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찾는 건데 답은 4번이에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자, 우리 전산 세무 같은 거 하면 이거 나오죠. 요거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20번입니다.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와 관련된 설명 중 과정 옳지 않은 것은 자, 주로 여기서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 문제, 공동사업자 문제가 나오는데요. 1번 사업 기타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양도소득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네. 이때 출자 공동 배당소득은 안 될 것 같은데 출자 공동사업자는 말 그대로 사업자로 출자를 하는 건데 실제 활동을 하지 않고 나중에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사업소득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자 하나로 봐서 사업장별로 안분합니다. 자, 3번 주된 공동사업자와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장에 합산됐을 때는 우리가 특수관계인은 각각 납세금을 진다. 예, 각각 질 수 있겠죠. 답은 3번이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2월 결손금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환급 신청이 가능하죠. 자, 중소기업의 밑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업에 발생한 결손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21번입니다. 거주의 종합소득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은 일단은 총급여는 500이에요. 500만 원이다. 5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자는 필요경비 인정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근로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이때 공제는 급여를 받은 걸 기준으로 그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70%를 공제를 해줍니다. 몇 프로? 70%로 소득 공제죠. 70%. 네, 70%를. 그러면 500에 70%가 되면 5735, 350만 원이 공제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150만 원이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150이 근로소득 금액이 됩니다. 네. 소득 금액. 자, 이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 금액은 우리가 3천만 원이 됩니다. 3천만 원. 3천만 원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3,150이 되겠죠? 그리고, 이자소득은 1,900인데,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이 아니면, 2천만 원 넘어야지 종합과세 되는 건데, 2천만 원이 아니면 분리과세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천징수인 기타소득은 250. 자, 기타소득 금액은 300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종합과세 되는 것은 요금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자, 21번 것도 잘 풀어두시고요. 자, 그럴싸한 문제죠. 22번인 겁니다.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퇴직금은 이제 한꺼번에 받는 것도 퇴직금이 되는 거고, 또 연금식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는 것도 퇴직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을 한꺼번에 받는 일시금이라든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는 소득, 그 다음에 공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이자, 예, 그것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이 소득세법 규정된 한도를 초과할 때는 초과금액. 초과금액은 요거는 뭘로 볼까요? 근로로 봐야죠. 초과금액은 근로수로 보자. 그렇죠? 답은 4번. 23번입니다. 중간연합 납부가 있는 자는, 자, 중간연합은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중간연합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답은 3번이에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24번 갑니다. 분납을 물어본 거죠. 납부할 세액이 얼마 이하? 자, 얘는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 초과액을 분납할 수 있고요. 2천만 원 초과 시는 50%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400이다 하면 1,000만 원 내고 400을 분납하는 거고요. 3,000만 원 되면 1,500 내고 1,500을 분납하는 거예요. 25번입니다. 기장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는 장부에 기장만 해줘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는 아닌데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을 해요. 그러면은 기장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소득금의 20% 이상을 누락했다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3번 천재지변이 생기면은 우리가 5년간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 기장세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5년 동안 보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은 3번. 복식부기라면 20%만 공제해주고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를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관식 갑니다.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성립 후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27번 문제 가겠습니다. 거기다 개정이라 쓰시고요. 요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 감면 규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추가로 메모를 좀 해놓을까요? 일단은 요 1개월이 되면 이게 과거에는 50% 감면인데 지금 이제 90%까지 해줍니다. 90%까지. 그다음에 1년 초과 1개월 초 6개월은 50%가 됩니다. 우리 규정은 지금 작년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2번이 이제 그 주관식인데 6개월 초 1년은 20%가 아니라 30%가 됩니다. 우리 정답은 20% 돼 있는데 그걸 30%로 개정됐다라고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1년 6개월 초가 1년 6개월이면 20%. 그러니까 더 이게 그 완화가 된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1년 6개월 초가 2년이 됐을 때 이제 10%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8번 갑니다. 근로소득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액이 130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55% 세액공제해 주죠. 이걸 근로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세액공제를 주는 겁니다. 29번입니다. 근로소득인 거주자로서 특별 항목별 특별세액공제, 항목별 특별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연 14만 원을 공제해 주죠. 자, 30번입니다. 거주의 종합소득에서 소득세 계산 시 5억을 초과가 됐을 때, 자, 밑줄 5억 초과. 1,200만 원까지는 6%가 되고 5억을 넘어가면 몇 프로죠? 42%가 되겠죠. 42%.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85회 세무회계 2급 기출문제에서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역시 좀 중요한 주제들 계속 또 반복해 주셔야 되고 있죠? 자, 복습 잘 해주시고 저는 또 다음 일자 때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